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할 때 월세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월세 투자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차익형 투자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 투자 장점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고, 차익형 투자의 장점은 장기 보유할수록 그 시세 차익이 커진다. 뭐 입지가 괜찮은데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장기 보유할수록 시세 차익이 커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다가 월세 투자 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왜냐면 일단은 매달 보이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세 투자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 그래도 써놓긴 했거든요. 어떤 게 해야 좋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럼 차익형 투자를 하면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는 수입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수입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떤 거를 해야 하냐 물어보면은,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많은 부수입 강의가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제 기준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계통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망해 봤던 경험을 있다 보니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긴 하겠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걸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돈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온라인 쪽 사업이거든요. 네, 온라인 쪽 사업이고, 오프라인 쪽 사업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긴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를 버냐, 뭐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을 했을 때 투입 비용을 손익분기점이 손익분기점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투입 비용이 한 2억이 들어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20개월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막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들이 좀 돈 좀 번다 하면 옆에 우후죽순 생겨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많이들 보이시는 거. 예. 그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롱런 하기가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도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3년, 4년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만 노력하면 된다는 거는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나만 그냥 내가 남들이 뭐 5시간 일할 거 나는 10시간 일한다. 그래도 사실 나한테 궁극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가는 건 딱히 없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적게 들어갔고, 또 그러면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뭐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우르르 달려들고 본인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증을 가지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 돈이 자꾸 들어가면 조급하게 되면 자꾸 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익형 투자를 추천을 하되, 현금 흐름은 소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은, 이제 장기 투자를 저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거의 안 팔고 그냥 모아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요즘같이 뭐 역전세가 나든
그 뭐 매매가 하락이 나든 그냥 대처를 하자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은 별로 저는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살 때부터 저는 거의 근 10년을 보고 샀기 때문에 10년 정도 보고 샀을 때 소위 말해서 물릴 만한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주식도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에 있는 주식들을 계속 모아가면은 그렇게까지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럴 일은 거의 드물어요. 5년, 10년씩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장기 투자를 하고 월세가 필요한 부분은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또 밖에 다녀보면은 되게 그 특이하게 진짜 소액으로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강의도 들어보고 많이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인터넷만 몇 번 두들겨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강의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부터 했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터졌다고 경기 완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저 매출은 안 물어보거든요. 순수익 100만 원을 100명 이상 만들어 줬어요. 지금도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있는데, 뭐 지역 불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가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은 거의 다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라는 거는 그냥 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분 빼고는 거의 90% 이상 거의 다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본인도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휘청휘청 거리고 나서 이제 안 만났다가 진짜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봤는데, 보니까 반포에서 아들, 딸들 다 초중고 다 졸업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반포의 주공 1단지, 지금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재건축 하고 있어요. 네, 레미안 뭐 트리니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재건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살으셨는데, 여기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왔던 데가 아마 원펜타스인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친구분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 60평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저씨께서 홀라당 팔으셨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잠원동에 30평대 이사를 해서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쪽 시세를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여기 실거래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친구분 하는 말도 뭐든지 사면은 팔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항상 그때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되게 후회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옆에 동작구 사시는데 좀 만족도가 뭐 떨어지셔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실거주는 하고 계시니까 뭐 그냥 산다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많이 이제 그때 생각하면은 이제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현금 흐름이랑 자산 증식을 둘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버티려면은 뭐 이자를 내든 내 생활비를 내든 어찌됐든 현금 흐름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전에 저 막 몇 년 전에도 계속 주위에 갭 투자하러 다닐 때 제가 다른 거 사업하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막 2017년, 18년 이때만 해도 갭 500으로 아파트를 사기도 했고, 그리고 뭐 단타로 해도 꽤 괜찮게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는 또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안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꾸준히 그냥 하자고 했지 뭐 한 번에 확 하자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든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롱런에서 어느 정도 버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입, 항상 이제 제가 거의 같은 말을 거의 반복을 해요. 투입 비용 적고 나만 열심히 하는 분야면은 도전을 해라. 항상 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월세 투자보다는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큰 돈을 벌려면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월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꾸 소득이 늘어나니까 자꾸 소비가 커지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소득이 커지는 만큼 소비도 커지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소비라는 게 뭐 이제 그 많이들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여행, 뭐 해외여행도 있지만 해외여행의 목적이는 해외여행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순 가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SNS 올릴 용이라든가 그런 목적이면 좀 그렇고, 뭐 이제 그냥 여가 생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내가 계속 자산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차를 바꾼다든가.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무언가를 하는 건데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건데 쓰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를 일단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차익형 투자를 버티면서 계속 자산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2개를 찍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얘기를 저한테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유튜브는 보통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월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으신데, 제 수강생 중에 여기 그래도 있나? 제 수강생 중에 61년생이 있으시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쓴 건데 61년생 분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네, 이제 자식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하세요. 이 자식들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네.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 도와드리거든요.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제가 무조건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월세 투자보다는 차익형으로 가자.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자. 근데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월세를 받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60대 넘으시면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50대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월세 얘기는 거의 하진 않아요. 예,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뭐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웬만하면 월세는 굳이 안 받아도 생활은 거의 다 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로를 하실 나이니까. 예, 그리고 60 넘어서도 근로를 하셔야 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소액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산을 사서 계속 모아 가세요.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불어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